언니네 시어머니가 병실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요즘은 아니라고 누가 그러냐고 하지만 그것도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더구나 병원이라 그런지 예전 제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남편을 병원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당시 친정오빠가 자전거 탄다며 자동차까지 팔아버리고 이곳저곳 실룩거리며 다니다가 입원을 하게 돼서 주말마다 제가 병간호 겸 갔었어요. 그러다가 오빠가 병원에서 친구를 만들었다며 소개해준 게 지금의 제 남편이었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나긴 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군요. 심장 쪽이 치료 횟수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옆에서 친정오빠가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도 당시 남편은 무척이나 밝고 사람이 긍정적이게 보였습니다. 나이도 친정오빠보다 한 살이 어리다던데 얼마나 어른스럽고 책임감 있어 보이던지 친정오빠랑 옆에 놓고 봐서 그런지 더 괜찮아 보이기도 했죠. 인물도 훤칠했고요. 그러다가 연애를 하고 결혼식까지 생각할 정도의 사이가 되었고요. 남편 건강은 좋다고 했어요. 결혼 전에 건강검진 받은 서류도 한 뭉텅이를 뽑아다가 저희 친정부모님 앞에서 설명하는데, 오래오래 따님 옆에서 지켜줄 수 있으니 믿어달라는 그 말이 그때는 왜 그렇게 울컥하고 짠했는지 그 바람에 콩깍지가 수백 겹이 덮어지게 되면서 결혼 전에 임신까지 해놓고 버진로드에 입성하게 됐죠. 그땐 참 시야가 좁았어요. 오직 남편만 보였거든요. 결혼 후에도 남편 건강 걱정, 남편 심장 걱정만 하며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보냈는데 제가 엄한 사람 걱정을 했더라고요. 정작 속 터지고 심장 떨리는 사람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어머님은 결혼 전에 저한테 딱 2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신혼집은 무조건 대학병원 근처에 잡아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남편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셨죠. 신혼집 위치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알기에 남편이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병원 근처에 잡아보려 하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시댁 근처로 잡게 됐어요. 남편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소리는 그 당시엔 그리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머님은 저희 가족 구성원까지 확인하신 뒤 한마디 하셨어요. 사돈댁도 아들이 있으니 사위도 오면 필요 없겠네. 너도 친정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고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게 됐고 신혼집은 시어머니가 구해주신다며 같은 동네 바로 앞동으로 구해주셨어요. 물론 제 돈도 들어갔고 남편 돈도 들어갔고 거기에 시댁에서 좀 더 보태주신 거죠. 사실 시댁에서 전세금을 반 이상 도와주셔서 대출 없이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회사 위치가 시댁 쪽보다는 저희 쪽이 더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슬쩍 친정 쪽이 더 평수도 넓은 곳을 구할 수도 있고 가까운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그때 남편이 어머니가 우리 집 전세금 보태주시는 거 대신 가까이 살고 싶으시다고 하잖아. 어머니 말씀으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걱정된다며 자꾸 그러시는데 내가 어릴 때 갑자기 쓰러진 적이 몇 번 있어서 불안하셔서 그런 거니까 자기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우리 애기 나오면 어머니가 봐주시기도 할 테고 도움이 될 거야. 남편의 설득에 저는 그만 알았다고 했죠. 사실 전세비 반 이상을 시댁에서 해줬기 때문에 저 또한 딱히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위치에 집을 구해주셨더라고요. 바로 마주보는 앞 아파트다 보니 베란다 밖 풍경만 봐도 서로 거실이 딱 보일 만큼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눈높이가 딱 들어맞는 위치를 잡았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 3번은 남편한테 꼭 전화했어요.
같이 살았던 남편의 루틴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전화해서 깨워주시는 건 기본이고 먼저 일어나 있어도 전화했어요. 회사에 있을 때도 점심 뭐 먹냐고 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틈틈이 메시지 톡은 기본이고 밤에 자기 전에 통화로 마무리했어요. 어쩌다 저희끼리 태교 여행으로 여행이라도 가면 어김없이 전화해서 너네 집 불 꺼져 있네. 차도 없고 어디 갔니? 네 어머니, 아기 태어나면 저희끼리 여행도 힘들고 태교 여행 왔어요. 에휴, 너만 니네 신경 쓰고 살지? 여행을 가면 빈말이라도 나한테 같이 가겠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저도 좀 짜증이 나서 어머니, 저희가 빈말이라도 같이 가시겠다고 여쭤보면 어머니는 같이 가실 거잖아요. 하니까 한마디를 안 진다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이렇게 서운한 얘기들을 저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고요. 처음엔 스트레스였는데 나중엔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흘려듣고 말았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이러실 때마다 저도 남편한테 푸념을 늘어놨고요. 아들 걱정이 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좀 지나치게 간섭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남편의 말이 그나마 아버지가 계셔서 덜한 것 같아. 우리 엄마 성격 자체가 원래 자기 사람이면 자기 자신처럼 간섭이 좀 심하셔. 동일체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나도 아팠어서 그랬던 것도 있고 아버지가 나 한창 아팠을 때 바람을 피우셨나 봐. 제가 깜짝 놀라자 남편이 저를 쓱 보더니 나는 아프지. 엄마는 나를 간호해야 되는데 돈벌이는 필요하지. 아버지가 그 당시에 미웠다고 하는데 하도 잘못했다고 빌고 그러셔서 어머니가 눈 감아주셨는데 그 다음부턴 의부증이 생기셨나 봐. 아버지한테도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시고 연락 안 되면 불안해하셔서 아버지가 언제나 영상통화로 확인시켜주시고 거의 시간마다 전화하면서 안심시키시거든. 그렇구나. 근데 여보는 이제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 내 남편이잖아.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보한테는 그만 간섭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 나오면 손주 이뻐하시느라 아버지나 나나 안중에도 없으시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라도 말씀드릴게. 남편 말대로 손주를 보시면 좀 덜할까요? 저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 후로 2년이 지났죠. 저는 아들을 낳았고 돌도 지나 한창 걸음마를 뗄 때였어요. 근데 남편의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손주를 안 예뻐하시더라고요. 한 동네 살면서도 같이 만나면 아들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보통 할머니면 먹을 것도 손주 먼저 까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아들부터 먼저, 그 다음 시아버지, 그 다음 손주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남편에게 터뜨렸죠. 당신은 왜 한마디도 못해? 당신도 어머니 이러는 거 싫다며. 그럼 내가 먼저 얘기 꺼냈을 때 거들어서 말을 해야지. 그래야 어머니도 당신이 싫어하는 거 아시고 안 하실 거 아니야. 아이,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예전에 몇 번 너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해봤어. 어머니 그때 서운하다면 막 우시는데 내가 얼마나 시겁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러시는 이유는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가. 내가 언제까지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고 아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저는 주말에 남편만 시댁에 가고 저는 따로 가지 않았어요. 아이와 산책하러 나오거나 장을 보러 나갈 때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보면 보는 거지만 따로 식사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죠.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아이도 예뻐하시지도 않는데 굳이 저까지 갈 필요 있냐며. 저는 아이와 주말을 보낼 테니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과 보내시던가 하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너 없으면 나는 편하고 좋지 뭐. 재성이만 보내라 그럼.
그러시는데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말 내내 남편을 불러대더니 남편이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고 하자 시어머님 설득으로 일요일은 그래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다 몇 달 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다투셨는지 아버님이 혼자 고향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솔직히 이해가 가긴 하면서도 옆에서 뭐라 하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퇴근을 시댁으로 했고요. 저는 매일 그렇게 늦게 오는 남편을 이해해줬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저도 많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말이면 시댁에서 자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우신다고 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저는 어머님 상심을 생각해서라도 이해해줬고 그러다 보니 언제나 혼자였죠. 집만 따로 살 뿐이지 이거 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점점 도가 지나치자 저도 터지고 말았고요. 여보, 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차라리 짐 다 싸서 시댁에 들어가 어머니랑 살아. 대체 여긴 왜 오는 거야? 옷 갈아입으러 오는 거야? 애가 이제 당신 낯가리잖아. 하도 안 봐서. 아이, 지우 자다깨서 그럴 거야. 내가 아빠인데 왜 낯으로 해? 하면서 애기를 안는데 애가 밀쳐내며 울더라고요. 거봐, 애도 당신 낯으로 하니까 뿌리치잖아. 애가 하도 아빠를 못 보니까. 아니 그럼 너도 평소에 애기랑 엄마 좀 보러 가면 되잖아. 나한테만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안 가봤을 것 같아? 나만 보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나중엔 당신이 결혼 안 했으면 그래도 아들이라도 곁에 있으니 좋을 텐데 이러는데 맨날 오면 뭐하냐면서 결국 자기 처자식 있는 집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사람 힘들게 하는데 나도 감정 있는 사람이야. 나도 한계가 있다고.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저러시는데 우리 엄마 상심이 크신데 좀 맞춰주면 안 되냐? 네 일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보, 나를 감정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 아버님이 나와 우리 지우 예뻐하신 거 내가 몰라? 나도 눈치 보이고 힘들어. 당신과 어머님 마음 잘 알고. 근데 이건 아니지 않아? 정도가 있지. 어머니는 좀 도가 지나치시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어머니 집으로 짐 싸서 나가라고. 남편은 제가 야속했는지 캐리어에 가방을 싸고 나가더라고요.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겠죠. 근데 저도 이건 남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 가족이 온전한 가족인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힘든 건 이해하는데 저희 엄마도 아빠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저희 힘들게 하진 않으셨거든요. 일단 그렇게 당분간 남편이 어머님 집에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2주 후에 짐 가지고 다시 밤에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어머니랑 못 있겠어서 나왔어. 정말 같이 살아보니 너무 힘들어. 하면서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시아버님과 남편에 대한 집착이 강하셨잖아요. 어머니 말로는 그렇게 매일 불안하고 걱정돼서 조심 또 조심시키고 잘 있는지 확인하고 살았음에도 이렇게 한순간에 떠나지 않았냐면서 그 불안으로 집착이 더 심해지셨다는 거예요. 저에겐 전화 한 통 안 하시고 아이 안부조차 묻지 않으시는데 남편한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길래 업무도 방해되어 전화를 무음으로 해놓고 안 받았더니 집에 가니 난리를 치더래요. 남편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처자식 있는 집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캐리어와 옷들을 다 던지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대충 집어넣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주 동안 어머니랑 살면서 너무 숨이 막혔다면서 뭐든 당신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시니 하다못해 속옷까지 당신이 챙겨준 걸로 꼭 입고 가야 하는데 진짜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어서 벗어나야겠다 싶더래요. 그러면서 다시는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일 없을 거라고
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남편도 질려버린 거였겠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되신 거에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이렇게 계속 맞춰주다가는 남편도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남편은 어머니가 부를 때는 갔는데 가서 빨리 오는 식으로 잠깐만 갔다 오고 최대한 어머니를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세대 잘 있었어요? 이제 3달 후에 계약 만료되죠? 세댁도 알다시피 요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시세에 맞게 올려주던가 해야겠어요. 저는 얼마를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1억으로 올려달래요. 그 시기가 갑자기 집값이 마구 치솟던 시기였거든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 집값을 올려달라고 전화했더라고요. 1억이요? 저 죄송한데 저희가 1억을 더 올려드리려면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요. 에이, 그럼 애기 아빠랑 잘 얘기해봐요. 혹시 사정 안 되면 바로 말해줘요. 부동산에 집 내놔야 되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니께 말을 하자니 같이 살자고 하면 어쩌나 싶고, 그렇다고 갑자기 1억으로 올리자니 남편 외벌이에 상환하기 힘들 것 같고, 남편이 집에 와서 이 문제를 상의했더니 자기야 잘됐다. 이참에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자. 뭐? 어머니는 어떡하고 허락하시겠어? 어머니께는 말하지 말고 집주인한테도 내가 얘기해서 나가겠다고 할게. 우리는 다른 집 알아보자고. 저는 표정 관리를 했죠. 겉으로는 그럼 어머니가 섭섭하지 않으실까 하는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나이스했죠. 남편이 먼저 말을 해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드디어 시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건가 싶은 해방감도 벌써부터 생기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신나게 남편과 저는 부동산 앱을 보며 시세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전부 집값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저희가 가진 재산으로는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저희는 아무리 대출을 받아도 도저히 집값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전세 매물도 많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던 그 시기에 친정 오빠가 구세주처럼 연락이 왔어요. 너네 집 아직이지? 아니 매제만 괜찮으면 당분간 집 구할 때까지만 들어와서 생활할래? 정말? 괜찮겠어 오빠? 이서방과 한 집에서 사는 거 불편하지 않겠어? 너 지금 시어머니랑은 절대 못 살겠다며. 그럼 우리 집밖에 없잖아. 당장 나가야 하는데 어떡하려고. 나는 괜찮아. 어차피 매일 늦게 들어오잖아.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집에 혼자 두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그래. 너가 와서 엄마 케어도 좀 해드리고 지내다가 집 구하면 그때 나가. 매제와 상의해보고. 당시 오빠는 미혼인데 저희 엄마와 함께 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집을 계속 못 구한단 말을 엄마를 통해 듣고 전화해서 당분간 들어와 살라고 권한 거였어요. 저는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싫어. 불편해서 어떻게 거기 가 있어. 아니 그럼 시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랑 합치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다시 분가 못해. 당신 그러고 싶어? 나도 엄마랑 사는 건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도 내가 어떻게 형님 있는데 초과에 들어가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까? 우리 엄마도 괜찮다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 친정이 회사에서 더 가깝잖아. 아침에 30분은 더 여유 있는데 그게 어디야? 그래도 싫으면 여기서 다른 방법이 있어.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잖아. 당신도 어머니가 당신한테 집착이 너무 강해서 싫고 숨 막혀서 나와놓고 다시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니까 남편은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래, 엄마랑 좀 떨어져 지내다 보면 엄마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 그럼 집 구하는 대로 빨리 나가자. 이삿날 어머님이 혹시라도 아시게 되어
오셔서 난리라도 치실까봐 사다리차를 베란다로 빼지 않고 뒤쪽 작은 창문 쪽으로 빼서 어머님 집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설치해 이사를 진행했어요. 다행히 못 보셨는지 별 소동 없이 무사히 이삿짐을 뺐어요. 이삿짐은 보관인사에 맡겨놓고 우리는 옷가방만 들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친정엄마는 남편이 불편할까봐 안방을 비워두고 내주었어요. 안방 내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딱히 생활에 불편함은 없어서 다행이었죠. 생각보다 남편은 처가에서 잘 지냈어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오래 서 있거나 하지 못하시지만 사위 편하게 해주려고 많이 배려해 주셨죠.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니네들 나 몰래 이사 갔더라? 내가 하도 달라붙으니까 뭐 귀찮아서 도망이라도 갔니? 어머니, 도망이 아니라 집주인이 집값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나온 거예요. 너네 그 집 누구 돈으로 해줬어? 내가 반 이상 내줬잖아. 그런데 내 허락도 없이 이사를 가?